안녕하세요, 텔레예요. 저희가 유튜브를 처음 시작할 때 생각했던 컨셉은 교직을 먼저 경험한 사람으로 동료 교사들의 고민을 한번 이야기해보자는 것이었어요. 그때 생각했던 채널 이름이 저희가 좀 경력이 되니까 교사 언니였죠. 그런데 선생님들의 고민은 사무적이거나 행정적인 것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특히 어린이와의 관계에 대한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어린이에 대한 이해를 돕자는 취지로 아동 발달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오늘 고민이 접수되어 원래 취지대로 교사 언니가 되어보려고 합니다. 이건 저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얘기 나누는 것이 좋을 것 같아 한 분을 더 초대했어요.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24년차 초등교사입니다. 별칭은 설이에요. 설이라고 불러주세요. 설이요? 오, 왜 설이에요? 제가 좀 말을 횡설수설 하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저는 횡설, 텔리는 수설 이렇게 해서 난 술이야. 시작하려 하다가 횡설이 조금 그런 것 같아서 줄여서 설이라고 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횡설수설 하더라도 많이 이해해 주세요. 아, 예. 횡설수설의 설이. 은근 뜻은 그렇지 않은데 이름은 예쁘네요, 설이.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같이 이야기 나눌 주제가 뭐가 있을까요? 네, 저희가 1학년 입학을 앞둔 보호자들을 위한 안내 영상을 준비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새학기를 맞은 그럼 선생님들은 어떤 안내를 저희가 해드릴 수 있을까? 또는 고민이 무엇일까? 생각이 들어서 초등교사인 친구들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너희들은 새학기를 맞아서 어떤 걱정이 있니? 했더니 놀랍게도 95%의 친구들이 같은 고민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 95%라고요? 네. 이건 거의 다라는 말인데 95%라니 교사들이 모두 고민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렇다면 이건 우리가 얘기할 게 아니라 교육부에서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닌가요? 그렇네요. 근데 그래주면 좋을 텐데 저희가 교육부에 원하는 게 뭐 한두 개니까 조금 작은 힘이나마 그래도 우리가 선생님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친구들이 근데 저한테 얘기해 준 고민이 사람들이 해결할 수 없는 신의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저희가 다루는 게 맞나 싶기도 해요. 신의 영역이라고요? 뭘까요? 제 친구들의 걱정은 어떤 어린이, 어떤 보호자를 만나게 될 거였어요. 무난한 어린이와 보호자를 만나서 한 해를 무탈하게 보내고 싶다는 거죠. 근데 이거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건가요? 그 신의 영역이네요. 이게 합리적인 어떤 걸 떠나긴 하는데, 그러니까 버거운 보호자를 피하고 싶다라는 건데, 말하자면 어떤 보호자를 말할까요? 저는 버거운 보호자를 말하기보다는 제가 만나고 싶은 보호자님들을 말씀을 먼저 드려볼까 싶어요. 이제 교사도 사람이니까 어떻게 모두의 마음에 들겠어요. 교사의 학급 운영이 본인의 생각과 맞지 않거나 또 자신의 아이에게 부당한 것 같다고 생각될 때는 우선 좀 이해하고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불안해서. 네, 그런 건 알지만 근데 교육이라는 게 효과가 당장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교육은 어린이에게 하기 싫은 일을 어린이가 하기 싫어하는 일을 또는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믿고 할 수 있게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거를 다른 어린이들과 함께 해야 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교육을 물가에 가서 물을 마시는 거라고 한다면 교사들은 다 계획이 있잖아요. 있죠. 네. 이렇게 물가까지 가서 이렇게 물을 먹게 하겠다. 그리고 그 계획을 어린이의 특성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계획은 1년 동안 지속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요. 1년이에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보호자께서 가는 방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왜 그렇게 가냐? 생각이. 왜 억지로 끌고 가냐? 왜 두고 가냐? 왜 물을 안 먹는데 그냥 두냐? 또는 왜 억지로 먹이냐? 이런 식으로 훈수를 두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사는 남감하죠. 어디에 맞춰? 네, 그러니까 그때는 이해하고 기다려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뜻이군요. 네,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기다려주시면 좋겠어요. 교사가 내 아이를 나쁘게 만들진 않겠지. 그러면 안 되죠. 교사가 내 아이를 사랑하는 거지. 그래야죠. 그리고 내 아이가 어디 가서 미움받을 아이는 아니지. 난 그렇게 키우지 않았어. 네. 그런 믿음이. 맞아요. 그리고 사실 아이를 사랑하고 그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길 바라는 마음은 교사도 보호자와 크게 다르진 않잖아요. 근데 보호자께서 교사를 힘들게 하시면 교사는 교실에서 또는 그 아이에게서 마음을 빼게 돼요. 마음을 뺀다. 네. 왜냐면 다가와요. 마음을 줄수록 상처받는데 어떻게 계속 마음을 줄 수가 있겠어요.
하여튼 이렇게 또 제 말이 엄청 길어지고 네. 횡설수설이니까. 네, 설임을 증명했습니다. 다시 텔레에게 그러면. 네. 텔레는 이런 선생님이 학년에서 또는 학교에서 제일 힘들다고 소문이 난 아이고. 어린이나 보호자가 있는 반을 맡게 되었다면 무슨 말을 해줄 거예요? 도망가세요. 휴직하세요. 버티는 분이 너무 많아요. 버틸 수는 있어요. 1년은 어떻게 지나가긴 하거든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아파요. 몸도 아프지만 영혼이 아파요. 영혼이 다친다니까요. 그러고 싶지만 사실 그게 쉽지는 않고 그러면은 다른 선생님이 맡게 되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한테 떠넘기는 거잖아요. 우리 선생님이 우리 때문에 휴직하게 되었다 이렇게 밝히지 않아도 그 반 보호자 어린이는 대충 알아요. 그런데도 계속 무난하지 않은 행동, 교사를 괴롭히는 행동을 한다고요? 그럼 그 다음 선생님도 휴직해야 돼요. 근데 모든 선생님이 다 휴직할 수는 없잖아요. 결국에 누군가는 맡게 되잖아요. 교감 선생님 계시잖아요. 에? 교감 선생님도 얼마나 훌륭한 분들이신데요. 수업 연구도 하시고 상도 받으시고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교감 선생님 되신 거예요. 교감 선생님이 해주실까요? 그런 식으로 가지 말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 주변에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전 4가지 정도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첫 번째 경우는 방금 말한 대로 진짜예요. 휴직하세요라고 말씀드려요. 다른 직장인도 마찬가지겠지만 교사들 그렇잖아요. 죽을 것 같지 않으면 집에서 화장실 갈 수 있을 정도만 되면 출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반 어린이들을 봐줘야 한다. 다른 선생님들께 패 끼칠 수 없다. 그런데 학교 생활에 시달리다 보면 정말 몸이 아파요. 평소 같으면 어찌어찌 다니겠는데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학급 분위기, 매사 자기 검열해야 되는 하루하루가 쌓이면 지쳐서 의욕을 잃어요. 그렇게까지 열심히 해야 되나? 그러면서 주변에서 이제 슬슬 얘기를 하죠. 좀 쉬어라. 몸도 좀 보살피고 이러면서 휴직을 하게 돼요. 하지만 서리가 말한 대로 쉽지 않아요. 휴직 기간 내내 마음이 편치 않은 거죠. 자기가 했어야 하는 일을 다른 사람한테 맡긴 기분이라 뭔가 마음에 탁 걸려 있죠. 이런 분과도 이야기를 많이 해봤는데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라는 자책감과 자신이 이렇게 무능하게 만든 분에 대한 원망, 상황에 대한 복잡한 신경이 섞여 있더라고요. 이 상처가 그 해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아요. 꽤 오래 가더라고요. 몇 년을 가요. 예전에는 선생님들이 진짜 많이 그냥 견디셨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그나마 요즘에는 휴직하는 선생님들이 계셔서 다행이긴 한데. 제도를 활용해. 근데 저도 이제 들은 얘기가 있는데 어떤 학교에 기간제로 거의 오시는 그런 분 계셔요. 퇴직하신 선생님이 네, 계셨는데 근데도 이제 너무 힘든 반이 있으니까 그 반 담임 선생님께서 휴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 오셨는데 오신 첫날 나 내일부터 못 온다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하셨대요. 그러니까 결국 또 다른 분이 오시게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담임 선생님이 계속 바뀌게 되면 그러면 이제 그 반 교육이 제대로 되겠어요? 그리고 그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그 반에 다른 어린이들이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학교에 다닌다는 건 어린이 하나하나가 모여서 서로한테 영향을 주고받은 거니까요. 이른바 학급 분계라고 하죠. 그걸 주도했던 어린이를 다음 학년에 제가 맡은 적이 있어요. 차이가 있죠. 보호자가 아니라 어린이가 교사에게 반감을 표했고 보호자는 뭐 그냥 동의하는 정도였거든요. 그런 경우는 그나마 낫습니다. 어린이는 변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보호자의 경우는 참 어려워요. 이런 경우 참 어려운데 첫 번째는 휴직한 경우시고요. 두 번째 경우는 이제 일을 있으시고 저하고 이제 계속 상담을 하셨던 경우예요. 너무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케이스를 막 섞을게요. 억울한 민원을 받으셨고 사실이 아니라는 게 다 드러났어요. 그 드러나는 기간이 있잖아요. 이 선생님 그 기간 동안 학급을 지켜내셨어요. 그 모욕감, 억울함 그런 걸 버티면서 그 해가 그렇게 끝났지만 해마다 그 비슷하게 생긴 사람, 비슷한 상황, 목소리만 들어도 힘이 드시는 거예요. 트라우마가 된 거네요. 그런 거예요. 목이 콱 막히고 눈물이 흐르고 몸에 힘이 이렇게 풀린다고 하세요. 이게 3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고 나아지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상담을 하시면서 잘못한 것이 없는 사람이 오해로 받았어야 되는 모욕감, 억울함을 풀고 또 풀었어요. 그러면서 이 일이 나에게 어떤 일인지 다시 정의하시기 시작하더라고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인생에서 좌절이 주는 자기 통찰 같은 거요.
꼭 이렇게 겪을 필요는 없지만 불가피하게 일어났다면 상처 입고 피 흘리고 그렇게 아파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의미로 만들어야 진정한 회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더 멋진 교사가 되어보겠다. 와, 진짜 고난의 길이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경우는 제가 너무 드러날 것 같아서 밝힐 수가 없어요. 설이는 경력이 오래됐고 하니까 또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오셨을 때 설이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혼자 끙끙거리지 말고 주변에 꼭 힘들다고 얘기를 하고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사실 교직이라는 직업이 특히나 초등교사는 자기 반 한 학급을 1년 그쵸. 동안 꾸려나가기 때문에 대단히 독립적이어서 서로 옆반에서 뭐라고 말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럼요. 제가 경력이 많아도 후배 교사님한테 뭐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렵던 게 그럼요. 있더라고요. 동료인데. 또 워낙 그 경우들이 다 다르잖아요. 아, 그럼요. 백인 백색이란 말이에요. 교육이에요, 교육. 근데 지금 저는 혼자 끙끙거리지 말고 얘기를 하고, 왜냐면 내가 그 반을 맡았다는 건 다른 사람들은 조금은 그래도 무난한 자신들의 소원을 이뤘다는 거잖아요. 폭탄을 안 드신 건가요? 나 아니었으면 누가 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옆반 선생님이죠. 당당하게, 그리고 그분들도 다 아시잖아요. 당당하게 이러한 힘듦이 있으니까 도와달라라고 말씀을 드려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번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좋네요. 텔레학교에서 얘기했듯이 어린이들을 함께 키우는 거잖아요. 누군가 힘들어하는 사람을 보면 우리는 쉽게 조언부터 하려고 해요.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게 낫지 않을까 하고요. 이 말은 지금 내가 그렇게 못하고 있다. 넌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이런 말로 들리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가장 상처되는 말이 작년에 그분 안 그러셨는데 아니 본인은 잘했는데 당신은 왜 못하냐 그런 말 같잖아요. 그 보호자에게 1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알 수 없는데 설이 말에 동의하는 게 보호자를 힘들어하는 선생님은 그래도 그나마 버티는 게 동료 때문이었다고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전 어린이 때문에 되게 힘들었던 애가 있었어요. 그때도 제일 든든했던 게 옆반 동료였어요. 저 힘든 거 다 알고 큰 위로가 되어주었어요. 저도 알았어요. 그때 제가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까 저렇게 하면 좋았을까 얼마나 생각을 많이 했겠어요. 근데 그냥 조언하는 게 아니라 기대게 해주더라고요. 만약에 필요하다면 나중에 다 알게 되어 있어요. 삶이 가르친다고요. 못 배웠으면 배우라고. 그러니 상처 입은 동료에게 방패가 되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학년이 되게 힘들었을 때 그 전체 교직원 회의에서 용기 내서 말한 적이 있어요. 우리도 그때 다 20년 넘은 교사들이었는데도 우리 어린이 때문에 좀 힘들다. 이렇게 후배들도 있는데 얘기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고마웠어요. 그때 심지어 2학년 선생님들은 전담 시간을 우리한테 양보하더라고요. 2학년이 전담 시간을 줬다는 건 다 준 겁니다. 그러니까요. 1시간밖에 없는데 숨 쉬라고. 그렇게 해주더라고요. 어떻게 경력이 그만큼 됐는데 징징대냐. 그렇게 생각하면 힘든 걸 나누지 못해요. 저도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 학교에서는 전담 시간 테이블을 교무실에 두었대요. 그래서 아이가 조금 다른 공간에 갈 필요가 있을 때 액팅아웃을 하는 경우 네, 그때 교무실에 전화를 하면은 그 전담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그 아이를 잠깐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래 서로 분리가 필요해요. 네네네. 그러면은 그 아이도 그곳에 가서 좀 캄다운하고 오고 선생님은 그 반 아이들을 돌볼 수가 있잖아요. 1년에 도움을 청한 적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도 그것이 있다는 것이 담임 선생님의 큰 위안이 되는 거죠. 우리 애를 어디 좀 돌봐주세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용기 내면 사실 교사들이 밖에서는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좀 착한 사람들이에요. 안 그러면 어린이들 대하면 안 돼요. 맞아요. 어린이들에게 착한 일 하고 가르치면서 교사는 안 그럴 순 없죠. 그렇죠. 그래서 힘들다고 말하면 다들 도와주려고 해요. 그 힘으로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해야 되는 거죠.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설이 이런 거 교육청에서 대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외국에서는 보호자한테 행정조치도 하고 그런다고요. 그렇죠. 그런 얘기 많이 듣긴 한데 근데 지금 당장 그걸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당장 해야 되지 않나요? 저희가 이제 2월에 반 뽑기를 하잖아요. 반 뽑기 그 신이 내리신다는 네. 나중에 내 손목을 어떻게 하고 싶다는 그 반 뽑기 반 뽑기 다들 잘 하시길 바라고요. 행운을 빕니다. 네. 무난한 반을 뽑으신 선생님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려요. 선생님 대신 무난하지 않은 반을 뽑은 선생님을 아이고. 도와주세요. 네, 도와주세요.
무난하지 않은 반을 뽑으신 선생님, 힘내십시오. 그리고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주변에 도움을 청하셔요. 또 너무 힘들면 텔레말처럼 휴직하십시오. 제도를 활용해. 휴직하는 것이 내 일을 못하는 것 같고 다른 선생님들께 피해주는 것 같아서 쉽지 않은 것 알지만 그래도 선생님 본인이 제일 중요하고 길게 보세요. 네, 앞으로 만날 다른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 아이들도 소중해. 행운을 빕니다. 모두 행복하고 설레는 3월 맞으시기 바랍니다. 반복기 화이팅! 우리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우리끼리라도 속풀이 했으면 좋겠어요.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여러분의 고민 같이 얘기 나눴으면 좋겠는 거 댓글에 달아주시면 정성스럽게 서류와 함께 의논하고 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교사언니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또 봐요.